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토요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일요일도 화창할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만큼은 화창할 수 있는 이 소시의 아침 영상 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나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영님의 신곡 발매 당일 기대되는 빅 이벤트 데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지 한번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마지막 영상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님의 투표 현황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12시 기준으로 248만 표 대 218만 표입니다. 어제 투표 집계 상황과 비교해서 보시려면요. 어제 마지막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제 12시쯤에 보여지는 이 투표 현황을 잘 살펴보면 역시나 30만 표 정도의 차이가 더 났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248만 대 218만 표 정도, 딱 30만 표 정도의 차이로 표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소폭 줄어든 거죠. 많게는 한 몇만 표 정도의 차이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 제 느낌입니다만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13, 14, 15 이 3일 동안 방탄소년단 팬덤의 총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특히 오늘 일요일 오후 시간대 이후부터 굉장히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날 저녁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부터 해서 14일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엄청난 양의 투표가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15일 하루 종일 총공이 들어오면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2번은 그럴 수 있지만 3번이나 젖잘싸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13일인 오늘, 14일인 내일, 15일인 모레까지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투표를 쏟아 부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내용과 더불어서 왜 11월 15일 영님의 이 티저와 함께 공개되었던 이 더블 싱글 앨범 이것이 발표되는 날과 왜 빅 이벤트가 겹치는지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 한 번씩 보시면 이 투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네요. 자, 어찌됐건 영님의 이 뉴스 기사가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시원하게 내렸던 비처럼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티저에 대한 반응과 영님의 자작곡에 대한 반응이요. 벌써부터 일반인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이전에 이 기사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님의 콘서트 티켓 불법 거래를 금지하겠다라고 제가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최근 공식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영님의 콘서트와 관련하여 판매처인 CJ ENM에서 거래 중단 공문이 접수되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님의 소속사한 물고기 뮤직과 더불어 CJ ENM이 본격적으로 남표파리들을 박멸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CJ ENM에서 직접 거래 중단 공문이 이런 번개장터나 중고나라와 같이 중고거래, 티켓 판매 거래가 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간에 많은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 내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솔직히 오픈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CJ ENM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측에서 팬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이거 안표 파리 거래 있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5만 원이 넘는 금액의 티켓이 안표파리들이 다 사갔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이게 소속사와 주최사에선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요즘 명품 되팔이처럼 샤넬 재테크가 한창 유행이었죠. 요즘에 그 거품이 많이 사라졌지만 명품을 줄 서서 구매해서 그것을 되팔이하면 웃돈을 받는. 근데 그거 솔직히 그냥 생각 안 하고 뭐 우리는 팔면 그만이야 라는 입장으로 브랜드에서 내버려 둔다면 사실 뭐 물건을 계속 팔려 나가니까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브랜드에서는 제재를 한단 말이죠. 왜 제재를 할까요?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되팔이로 사야 한다면 뭐 100만 원에 나온 가방을 막 500만 원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티켓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티켓은 어찌됐건 공연을 보러 오게 되는 것이고 명품처럼 수백만 원의 그런 모습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조치를 취했느냐. 바로 CJ ENM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측에선 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공연을 보셔야 하는데 이놈의 이 대파리들 때문에 공연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결국 최후의 선택으로 내린 결정이 이렇게 아예 그냥 판매처에다 직접 공문을 보내서 영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팔이할 수 없게 요청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댓글 반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네? 이게 참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처에서 나서서 해주면은 막을 수 있는 거였네? 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알게 된 것이 판매처의 공지가 따로 없으면 프리미엄 거래를 해도 못 잡는다는 거였다는 게 너무 충격이다. 당근마켓에서 임용 티켓 150만 원에 팔고 있더라. 정말 미친 거죠. 그러면서 와 이게 되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애초에 수많은 기획사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영웅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과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하는 CJ ENM의 행보가요. 정말 남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팬들의 댓글이 아닙니다. 일반 커뮤니티 댓글이에요.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애초에 수많은 기획사들은 왜 안 했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네? 한마디로 티켓을 판매하는 판매처와 콘서트를 주최하는 주최사, 소속사가 힘을 합한다면요. 저런 불법 거래를 직접 거래처에게 공문을 보내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품의 예 들어드린 거 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거죠. 뭐 다른 경우에 뭐 알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영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과 콘서트를 주최하는 CJ ENM이 이러한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 영님의 콘서트로 인해 시작된 이런 공문 조치가 수많은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아서 암표팔이들을 박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팬들을 생각하며 팬들만을 위한 행보를 걷다 보면요. 참 요새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석적으로 팬들만을 생각하며 올곧은 길을 걸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안 될 것도 다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인성이 그대로 보이는 행보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빛나는 행보가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정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요. 나아가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이런 티저에 대한 반응들이 쏟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임영웅 새 앨범 수록곡에 힙합이 있대. 그래놓고 뭐라고 써놨냐? 트롯으로 떠놓고는 트롯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반대 숫자 보이시죠? 반대 숫자가 더 높습니다. 제가 이 게시물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댓글의 반응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댓글부터 팩트를 얘기합니다. 원래 트롯 가수였고 미스터 트롯 때 현역부로 나온 거다. 진이 된 이후에 서른도에게 곡을 받아 정통 트롯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음원을 발매했고 노래방에서 트롯곡이 16년 만에 1위를 했다. 그리고 올 5월에 나온 정규 앨범에는 트로트, 발라드, 포크, 락, 레게 힙합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가수가 특정 장르만 해야 돼? 다 잘하면 다 하는 거지. 다 못해도 이거저거 하는 가수도 많은데. 그리고 대댓에 대댓글이라고 합니다. 댓글에 또 단 거죠. 그러니까 장르 안 가리고 다 잘하는 걸 어떡하라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트롯 가수가 아니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영웅님은 팝과 R&B를 전공했죠. 그러니까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시작한 것이 트롯 가수입니다. 사실 영웅님이 이렇게 뜨기 전까지 젊은 세대에게 트롯 가수가 흥했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중요하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어떤 가수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티저 반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요번에 공개된 이 런던보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폴라로이드 이 대단한 대중가요 음악으로 돌아온 영웅님의 신곡을 가지고 힙합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요번에 공개된 티저와 5월달에 공개된 정규 앨범과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편협한 사람들의 눈에는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흘려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님의 이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가요, 15일날 공개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야, 임영웅 가수, 트롯 가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짜 저렇게 대중가수로서 승승장구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른 느낌이지? 실제로 팬들조차 영웅님의 목소리라면 한 단어만 들어도 그 목소리가 누군지를 알아채는 영웅시대 분들조차 요번 티저 노래를 듣고 뭐라고 했죠? 폴라로이드 공개된 노래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대를 갈아 끼웠다. 창법이 또 바뀌었다.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임영웅이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면요. 되게 좋은 노래가 하나 나왔네? 라고 생각하며 들을 겁니다. 저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또 뭐죠? 저런 글들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 어떻게든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시작된 고민에서 이렇게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 같은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으로 영웅님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정도의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만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런 헛소리 안 나오겠죠. 제가 그래서 지금 영웅님이 굉장히 대단하다. 임영웅 덕질하기 잘했다. 임영웅 유튜브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아가서는 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또 높은 상태이죠. 특히나 영웅님의 이 저작권료가 엄청나게 기대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님의 노래를 만들어낸 이제 나만 믿어요의 작곡가인 조영수 작곡가님의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올 초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조영수가 임영웅에게 만들어준 이제 나만 믿어요를 저작권 효자곡으로 꼽았다. 그는 잠실의 L타워, 롯데타워죠. 이곳으로도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엄청난 저작권료에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롯데타워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로 갈 수 있는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영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덕분이다라는 말을 이미 조영수 작곡가님이 올 초에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효자곡이라는 거죠. 물론 저 노래 하나만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저 노래가 효자곡이라는 건 가장 많은 저작권료 수입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래가, 영님이 만든 노래가, 영님이 만들어서 부를 노래가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용수 작곡가의 엄청난 저작권료 못지않게 우리 영님도 앞으로 창창한 날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영님이 좋아하는 지드래곤, 잘 알고 계시죠? 지디. 지드래곤이 패션업을 하고 패션 사업도 하고 있고 정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드래곤이 작곡한 빅뱅의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다 지드래곤이 작곡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저작권료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드래곤의 주 수입원은요, 광고도 아니고요, 방송 활동도 아닙니다. 바로 저작권료입니다. 이러한 행보를 우리 영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싱어송라이터로서 영님이 정말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도 완성을 시키고 이렇게 재력가인 연예인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작곡을 요번 앨범 한 번만 하겠습니까? 2집 앨범, 3집 앨범 얼마나 많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님의 이 공개될 런던보의 자작곡을 더욱더 사랑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봤어요. 영님의 차를 길거리에서 목격했는데 라는 영상의 제목인데 바로 백은영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바로 이 영상입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리 한복판에서 만난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이 영님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다룬 기자님 중에 한 분이에요. 최근에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 때 찍혔던 영님의 차량 사진입니다만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요 썸네일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직접 목격했다라고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띄워놓고 말씀드리자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기자님이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을 접했고 얼마나 연예계 기자로서 담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마포구를 걸어 다니다가 영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 신사옥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영님의 차가 싹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손도 흔들지 못했고 영님이 타고 있는지 확인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차가 가버린 거죠. 그만큼 영님의 차량만 실제로 목격했는데도 당황스럽고 가슴이 뛴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상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시대의 슈퍼스타들을 직접 목격했을 때 우린 이러한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님이 슈퍼스타라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일요일에도 변함없는 영님에 대한 소식 저녁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